자, 그 동계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38페이지 펴보세요. 자, 동계에 있는 유교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제자 백과 사상 가운데 중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유가이다. 자, 유가는 춘추시대 공자에 의하여 창시되었고 전국시대 맹자와 숭자가 사상적 체계를 정립하였다. 그러나 진해 시황제에 의해 한때 심한 탄압을 받았으나 한해 무제 때 간학으로 인정되면서 동양 사상의 주를 발전하게 되었다. 자, 공자 사상의 중심은 인이며 인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효와 제이다. 자, 따라서 효제를 인간 행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꼽고 있다. 공자는 주대의 이제 시족 사회가 붕괴된 후에 소가족 제도가 발달하는 춘추 전국시대의 사회 변혁 속에서 가부장적을 가부장권을 기반으로 한 가족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냥 호를 바탕으로 수신제가를 이룬 후에 치국평천화를 완성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그래서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화 많이 들어봤죠. 자기 몸을 먼저 닦은 후에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 집안을 다스린 후에야 치국하고 나라를 통치한 다음에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천하를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공자의 사상은 노노에 잘 쓰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이상은 군자를 키우는 데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노노라는 것은 사서 중에 하나죠. 노노, 맹자, 대학, 중용. 그래서 노노는 그 공자하고 제자 간의 대화 내용을 공자가 죽은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문답식으로 구성이 됐죠. 자, 그 외에도 공자는 이제 오경을 편찬했다고 했죠. 시경, 서경, 예경, 춘추 이런 것들을 편찬했고 거기다 뭐 악경 해갖고 육경을 이제 편찬했다고 했는데 실제 공자가 이제 저술한 책은 없어요. 그 육경은 이제 편집한 책이고 나중에 이제 뭐 논어도 이 사람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정리한 내용이야. 이걸 하여튼 자 군자는 교양이 있고 고귀한 인격자를 말하며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정직성과 정의감, 군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인을 강조했죠. 공자는 공자는 군자의 교육을 위해 특히 예와 악을 강조하고 예의 악을 인간 교육의 중심을 삼았다. 이렇게 했죠. 예라는 것은 이제 외면 구범적인 내용들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까지는 이제 뭐냐면 좀 힘드니까 이 사람들은 또 동시에 악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 음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뭐냐 인을 양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자 이런 생각들이 조선시대 때도 나타났죠. 그 조선시대 세종시대 때 뭐 여민약이나 해 갖고 음악을 되게 부흥시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악을 통해 교화를 하기 위한 어떤 어 수단을 삼기 위한 거죠. 자 인간의 내적인 덕과 외적인 예절을 균형 있게 갖추는 중용은 유교 사상의 행동 원리가 되었고 자 이와 같은 중도를 추구하는 타협 정신은 이후 중국 문화의 사상적 기반이 정착되어 나갔다. 자 공자의 육아 사상은 맹자와 순자의 계승되어 육아학파로 발전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같이 공자의 사상적 영향을 받고 있으나 그들의 주장은 상반된 점이 많고 후세의 학문에 미친 영향이 또한 다르다. 자, 그들의 학문 계통을 보면 맹자는 공자의 직계 제자인 증상과 자사의 계통이고 순자는 예를 특히 강조하는 자아의 계통에서 나왔다. 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하여 성선설을 내세웠고 그 증거로 사람의 마음속에 남의 불행을 충고하게 여기는 추근지심이 있고 이를 인의 발달이라고 했다. 자, 수치심은 의가, 사양을 마음하는 사양지심은 예가, 그리고 시비가 가질 줄 아는 마음은 지가 나온다고 주장했으니 이른바 사단설이다. 자, 이 사단설을 이제 바탕으로 그 당시 그 오륜을 설명했다. 부자 사이에는 친이 있어야 되며 군신의 의가 있어야 되며 부부는 구별해야 되며 장유 유소라고 하죠. 장유는 순서가 되며 부궁에는 그 친구 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자, 정치론에 있어서 정치는 의에 의해서 다스려야지 이익에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하여 덕지주의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제창하였다. 자, 이는 심로 다스린 법가의 패도 정치와 대입된 정치 철학으로 재앙은 덕의 유무에서 청명이 따른다고 했다. 그야 덕이 없는 악덕군주는 신하를 몰아내는 것이 청명이며 이게 성을 바꾸는 거죠. 이는 민심이 천심을 따라서 행하는 이라고 해요.
후세 왕조 교체에서 성향 이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 이게 방벌이죠. 이게 얼마나 방벌 같은데? 쫓아낸 거잖아. 왕이 왕같지 못하면 쫓아내는 방법이 역성용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보는데 이 역성용론은 후에 이제 조선이 인제 건국할 때 인제 뭐냐면 자주 사용했던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맹자 사상은 그 뒤에 이제 정치적 지도자들이 좀 꺼리는 사상인데 잘못하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거든. 예. 자 하여튼 같은 유학자이면서도 순자는 여러 면에서 맹자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 그는 맹자의 성서설을 반대해서 선악설을 주장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 증거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욕망을 지니고 있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면 끊임없이 갈구하고 이러한 욕구 때문에 사회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인간의 선악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하며 다만 예의를 가지고 욕망을 억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자나 맹자의 호재 제일주의를 비판을 가며 호재는 소행이라고 낮추고 이보다 의의를 쫓아서 군주를 섬기는 충의가 더 큰 행동이라고 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순자 같은 게 이제 내용인데 순자는 이제 춘추 말기 때 사람이에요. 전국시대 말기 때 사람이에요. 요때 충의 개념이 공자가 생각한 충의 개념과 다르거든요. 공자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충이라고 했고 이 사람은 불사이군의 어떤 개념에 따라서 이제 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시기가 상당히 많이 지나간 전국 말기 때 나타난 어떤 사회 풍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는 공자 이래 호재 어 주의 호재 호제일주의에서 탈패 충의를 보다 도덕적 가치를 내세웁니다. 이는 유교 사상의 어떤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며 순자의 선악설과 충의론은 법가 사상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예. 그래서 법가 사상의 호시라고 하죠. 이 순자는요. 자, 그런데 이상 같은 유교 사상은 중국의 정토 사상을 함축시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교 경전을 정립시키는 데 큰 장점이 있고 유교 경제에 오경과 사서가 있다. 이거 있죠. 그래서 이 오경과 사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오경은 공자가 편찬한 책이에요, 공자가. 공자가 예전에 내려온 기록을 바탕으로 편찬한 책이죠. 공자가 직접 접수한 건 아니에요. 편집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서는 아까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서 인제 그 내용을 좀 유교의 이제 십상경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십경이라고 잘못 얘기하는데 십상경. 예. 그 앞에 제가 강의 때 십경 유교 경전할 때 십경 했는데 십경이 아니라 십상경이에요. 예. 그 십상경을 한번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예. 자, 유기십상경을 보면 그 시, 서, 역, 예, 춘추가 있어요. 이거 오경이죠, 오경. 공자가 편찬했다.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호경. 어, 그 호경, 그다음 이야, 그다음에 논어, 맹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십상경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 호경, 이하, 논어, 맹자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예경은 그 안에 주례, 의례, 예기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춘추는 공랑전, 공양전, 자시전 있어요. 이 춘추가 너무 짤막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석을 붙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인제 유교 십상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서는 뭐냐? 사서는 논어, 맹자 있고 얘기 한 편 대학과 중용편을 나중에 인제 주자가 보고 여기에 따로 줄을 붙여 가지고 그 뭐냐면 어 독립된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사서고 여기에다가 인제 그 뭐냐면 그 주자가 사서 집준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주석을 달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리학에서는 사서를 되게 강조하고 그다음 여기 오경 같은 홍구학에서 강조했죠. 그래서 하여튼 사서가 성리학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리학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사서에서 이제 강조한 이와 기의 사상이 요 사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리학에서 강조한 이의 기의 사상이 그래서 이제 여기 사서가 그 성리학에서는 오경보다 강조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유교경제 십상경 관련된 내용 좀 설명을 했고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돌아와서
자, 오경하고 이제 오경에 관련된 설명이 쭉 있어요. 먼저 시경을 보면 시경은 기원전 10세기경에서 7세기까지 만들어진 300편의 시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정치적 사건을 읊은 시와 의례적인 송가,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예정시 등 다양했다. 그러나 시경은 단순한 민요라기보다는 리듬과 운율을 다듬어 인위적으로 정리한 문학 작품이다. 자, 중국의 고대 세계에 이미 이와 같은 시가 발달된 걸 보면 중국 문화에서 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그다음 서경은 주초이대 왕의 단화 내용과 역 역사적 문서이다. 한대의 근문상서와 고문상서에 나눠져 있는데 근문상서는 그 상당부 위작이 하여 그 진을 둘러싸고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 역경인데 역경은 이제 점하고 관련돼 있죠. 점 치는 때 하는 그걸 말하는데 역경은 준하나 이후 만들어진 점을 치는 내용이다. 자, 8개와 64개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은대의 신의 무늬를 은대의 신의 무늬에 하여 점치던 것을 주대에 와서 8개를 이용하여 점술로 만들었다. 자, 그다음에 예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얘기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예경이에요, 예경. 예. 예경인데 예경 안에 이제 예기, 주례, 의례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경의 한 편이 예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경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자, 예경은 의식과 어 의례를 관한 주대의 자료를 이제 모아서 한대에 일을 편찬한 것이다. 이렇게 했죠. 아, 여기 보니까 한대에 편찬됐다니까 맞네요. 근데 요거는 예기와 관련된 내용이야. 맞긴 맞아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오경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썼기 때문에 어 그 얘기가 여기는 얘기인데 예경과 여기 있는데 이게 얘기인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가. 오경이 시경, 서경, 역경, 얘기가 아니라 예경이거든요. 예경? 어. 예경이고 제가 읽다가 했는데 이 얘기 안에 인제 우리 예경 안에 얘기, 주례, 의례가 있어, 의례. 어 근데 여기는 얘기만 한정돼 갖고 지금 얘기한 거니까 맞긴 맞는데 요거는 오경에 이제 속해 있는 예경의 한 부분이에요.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잠깐만요. 어 이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잘못된 것 해서 찾아봤는데 제 말이 맞아요. 이게 예경인데 그 예경이 안에 규례, 의례, 예기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예에 대한 경전을 보완 주석한 것을 예경 안에 인제 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기는 인제 그 뭐냐면 그 예경 안에 예와 관한 경전을 보완 주석한 것을 예기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기는 후에 인제 그 한대 시대 때 편찬된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인제 요게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오경 안에 정확하게 이게 예기가 아니라 이건 예경이고 예기는 예경 안에서 의례와 주석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한대 편찬해 게 예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그 춘추는 노나라 연대를 이제 그 간단하게 평년체로 기술한 건데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춘추가 노나라 인제 연대기를 한 게 평년체로 기술한 거다. 자, 이 책은 그 간결하고 사실적이고 인간의 행위의 기본을 의리에 두고 역사를 서술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거리가 있다. 또 공자 자신이 이 책을 편찬했다는 전설은 믿기 어려운 것이다. 뭐 이건 사람 개인적인 의견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편전체로 구성된 춘추는 너무 짤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인제 주가 있죠. 그래서 자시전, 공량전, 공양전 이런 세 가지 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이제 보통 십상경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인데 대학과 중용은 얘기한 가운데 대학과 중용을 독립시킨 거죠. 그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 사이의 문답지고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공자가 자세히 답한 거고 공자 사후에 제자들이 정리한 책이고요. 맹자는 맹자의 어록이 인제 정리한 책인데 요 맹자를 그 당시 인제 후에
정도전이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러죠. 정도전이 맹자하고 이 주례를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맹자는 역사혁명론의 바탕이 됐던 거고, 주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왕조의 어떤 규범이나 제도를 만들 때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도가를 보죠. 도가. 여기는 근데 한의중은 무가가 먼저 나와 있네요. 음. 무가부터 보고 인제 할게요. 한의중 기준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무가의 활동과 이제 성격을 볼게요. 자, 묵가는 전국적에 활동한 목적에 의해서 창시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목적은 아마 인제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묵이라고 인제 나오니까 인제 묵형을 받은 사람이란 뜻. 그래서 묵형이라는 것은 예전에 재라는 것을 인제 이마에 딱 사기 새기는 형벌을 묵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출신 성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사람 같아요, 보니까. 처음엔 육아에서 배움을 시작했지만 실망하고, 후에 육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로 변했다. 자, 묵자가 기계 제작자로 알려지고 있듯이 묵가 역시 송업자를 기반으로 한 방어 집단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인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평화를 사상에 주장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공격하는 무기는 만들지 않고요, 방어하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어하는 기법이라든지 무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받은 사람을 공격을 받았다 하면 도와주러 갔죠,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문과는 주로 하층민으로 구성됐으며, 하층민들보다 보다 동정적인 입장의 논리를 구축했다. 하층민에게 보다 동정적인 입장의 논리를 구축했다. 자, 이런 입장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공리를 중시 여겼고, 지배층의 위선과 허위, 사치와 낭비를 철저히 반대했다. 그들은 음악마저 소수 지배층의 의례와 사치에 의한 도구라고 여겨 반대했으며, 지배층의 이익을 위한 전쟁 역시 반대하여 반전과 평화를 주장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비공 논리, 남을 공격하지 않고 평화를 주장하는 그 비공 논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단순히 반전 논리에 펴는데 그치지 않고, 강대국의 약속을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약속을 지공했다. 왜냐하면 약속은 공격받는,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수비할 때 수비하는 기술 같은 것들을 어 가르쳐 줬죠. 이게 이 비공 논리에 입각한 거야. 특히 육아에서 강조했던 장래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간소할 걸 주장하면서 이거는 문과의 일관된 논리적 입장이 보인다. 한편 문과는 현실 사회 모순과 어지러운 정치 현실 및 연속되는 정쟁의 근본을 현현적 신분적 폐쇄성과 그 이익 때문에 봤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견해를 주장했고요. 이거는 유교를 비판한 거죠. 그래서 혈연의 친손을 기반으로 한 상대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는 육아의 차별화를 공방한 거다. 자, 이를 실천하는 방법, 구체적 방법,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공상리 조례, 교상리 제도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뭐 가족 같은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가족을 이제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가족 집단의 이기주의를 발생을 하고, 교상리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공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가족을 없애자고 주장을 해요, 얘네들 또한. 자, 이는 오늘날 사회주의적 분배와 일맥상통한 바 있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 인제 뭐냐면, 이건 뭐 관련 없는 얘기지만, 최근에 시진핑이 공동 부유라고 막 하면서 평등주의를 내세웠잖아요, 모 대통령이 최근. 요거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이 교상의 내용이. 자, 이것은 육아의 욕심에 반려해서 의식적으로 회피한 이익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신분의 차별성과 폐쇄성을 타파하는 것은 그의 사상적 혁신이라고 잘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익을 찾고 서로 간에 평등하게 나눠 갖는 이런 공동 부유 정신이 그 당시 육아의 어떤 자체의 뭐냐면 반하는 정신이죠. 이익을 가념을 이제 부정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익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서로 간에 공유하고 그냥 나눠 갖는 걸 중요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육아에 반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례 비용 같은 것들 간소화하고 이런 것도 육아에 반대하는 거죠. 그다음에 겸해를 강조하고 그냥 차별에 반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익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조상률을 강조하면서 뭐냐면 육아를 또 반대했던 거고요. 예.
자, 이 때문에 신분적 세속론을 부정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상향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 왕도 능력 없으면 뭐냐면 교체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상향론은 육아도 주장해요. 근데 육아라는 것은 그 가족 질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과 달리 철저하게 이제 국가 같은 게 능력주의 사회설을 강조하죠. 이 말은 뭐냐면, 자, 왕이 미전해요. 왕이 미전하면 그 일가 친척 중에 좀 뛰어난 왕족 중에 뛰어난 사람을 이제 선발한다는 논리인데, 육아의 상향론은 요쪽은 뭐냐면 그냥 상관없이 왕족이든 뭐냐면 노비든 간에 노비가 뛰어나면 노비도 왕이 될 수 있다. 철저하게 능력분리를 주장하죠.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이렇게 서열을 강조해.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이게 이런 논리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이 이게 뭐냐 국가의 지도자인 어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인제 그 절전 뭐냐면 충성을 맹세하겠죠.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저희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 능력에 따라 이제 간부도 있고 아예 능력 없는 사람들 그 밑에 있는 그 쫄따구도 있잖아. 그 쫄따구는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숭배를 해 주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직의 어떤 그 충성 문화? 조직 충성 조직에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을 충성하는 전 상명하복식 이제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해요, 이런 것들이. 따라서 일제의 사실적인 신분제에 부정되었으며 관료는 물론 군주의 세습마저 부정한 고대 성향의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게다가 여기에서 현자의 개념도 개인의 도덕적 자질보다는 천하 백성을 위한 업적을 중요시하며 백성에 위해 희생과 봉사를 일관된 군주상을 이상적으로 제시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제일 이제 그걸 했던 사람이 요순 같은 도덕적 인물이 아니라 우같이 뭐냐면 그 실질적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왕이죠. 어. 그래서 이제 검략과 근면 속의 치수 사업을 전력 혁신한 우왕이 국제에서는 성인의 정형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이제 얘네들이 맞아. 우는 치수죠. 이거 얘네들 이제 뭐 뜯어고 곤치고 토목 사업하는 애들이잖아요. 묵자도 이 묵자 집단도 마찬가지로 수공업 집단이야. 기술자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코드가 맞는 거야.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좀 그래서 이 묵자 집단은 도덕적인 것보단 철저히 능력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꺼벅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된다. 상명하복의 논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피지배층 위주의 이제 정치 사회 강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상은 좀 한계가 있어. 당시에 가족 제도와 군신 제도 및 사유 재산 자체를 용인하고 있었다. 자, 특히 인제 그 용인하고 있었다고 돼 있는데 그 다른 책에서는 가족 제도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책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인제 후기 묵갈 사상이라고 하는 상동론에서는 단계적인 권력 구조에서 일반적인 하향식 통치 방식을 강조하면서 윗사람에 대한 우비판적인 복종과 그다음에 옹호적인 논리를 제공했다. 앞에 얘기했죠. 이 묵가나 집단은 능력에 따라서 뭐냐면 위에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오늘날은 폐쇄적인 운영 집단을 하게 돼요. 되게 권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묵가 집단에 대한 어떤 그 뭐냐면 대중적 지지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원래 묵가가 등장할 때 육아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묵가가.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인제 뭐냐면 좀 대중들의 어떤 친화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국시대 이후부터 거의 쇠퇴돼서 지금 전국 이후부터 쇠퇴해서 나중에 아예 없어지게 돼요, 이 묵가 사상은. 자, 그래서 이 상동론이라는 것은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주장하는 묵자의 논리다. 사람이나 모든 뜻이 다른 거고 그를 방치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윗사람이 지시하면 아랫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뭐냐면 그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단계적 권력 구조에서는 일반적인 하향식 통치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윗사람에 대한 무비판적인 복종과 체제 옹호적인 논리를 제공하면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지도자의 일방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한 이론이다. 자, 묵자가 이제 선진 사상을 공언한 또 다른 논리 방법은 또 하나는 논리 방법이다. 묵가는 집단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도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 일상적인 지식과 진리의 논쟁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자, 이에 따라 이제 소박한 형태의 논리학을 제시했는데 어휘에 대한 엄격한 개념 규정의 중요시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방을 벌목 또는 명가라고 부르는 새로운 논리학이 등장했죠. 해시와 공성영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보면
좀 더 집단적으로 이제 효과적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그 논리적인 방법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명가가 나타나는데, 이 명가는 묵가의 한 일파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명가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묵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인제 그 신동기에서 묵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자, 인간의 이제 평등을 강조한 묵가. 묵가. 자, 묵간을 책창한 그 묵자는 이름은 적이며 송나라의 미천한 출신이었다. 그는 일찍이 육아학설을 배웠으나 육아의 형식주의와 불평등에서 반대해서 묵과학파를 창시했는데, 전국 초기에는 세계 강성하여 육아의 강력한 경제 상대가 됐다. 특히 이제 묵과는 그 생산 활동과 절약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연결처럼 이제 뭐 화려한 그런 제사 같은 걸 방대했죠. 육아의 어떤 제사 의식 같은 걸. 특히 묵과는 육아의 비판에 철저했다. 자, 공자는 어리석은 군주라도 신하가 잘 보필하면 정치가 잘 된다고 했으나, 묵자는 왕의 셋을 반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왕위를 물려줘야 된다 한다. 상현론이라고 하죠. 예, 능력만 있으면 그 노예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묵자고, 근데 공자 사상에도 상형 같은 게 있어요, 육아 사상에도. 근데 이 육아 사상의 상형이라는 것은 좀 지배층 안에 인제 그죠. 아니면 왕족 안에서 인제 뭐 왕위 교체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가족주의, 혈족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육아의 가족 제도 및 인간 사람과의 특수한 관계를 중시한 차등학적인 어떤 그 뭐냐면 사랑을 반대하고, 인간은 자신의 사랑하던 다른 사람을 겸해야 사랑해야 사랑의 평화가 온다고 했다. 자, 그래서 인제 가족적인 사랑, 가족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이 겸연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육아가 내세를 부정하는 데 대해 묵자는 귀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에 대한 제사가 현세에 축복을 가져올 걸 믿었다. 도덕적 하나님이 상벌을 인간에게 준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도덕적 하나님은 천이라는 개념이죠, 천. 천은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이 천은 이때 상대신 같이 굉장히 인격신이야, 인격신. 예. 그러니까 야외 같은 인격신이고, 나중에 이 천의 개념이 성리학에서는 좀 바뀌어지죠. 이거는 법칙, 이런 것들, 법칙이 아니라 도덕적 원리, 이런 것도 바뀌어져요. 자, 이거는 나중에 성리학할 때 좀 얘기하고요. 자, 묵자의 사상에는 권위주의 경향이 강하고 추종자에게 복종을 요구하며 엄격한 훈련을 통해 교단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면설과 공리주의, 교상리를 얘기하죠. 지나친 금욕주의 등으로 점점 신망에 이뤘다. 자, 이는 중국인의 현실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중庸주의 성격이 결국 비현실 물가의 겸해 사상보다 평범하면서 현실적인 육아의 차등에 섰던 것이다. 그래서 물가 같은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나중에 전국 시대부터 점점 후기 때부터 쇠퇴해 것은 지금 없는 사상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너무 이상적인 걸 추구했던 겸해설, 그다음에 공리주의, 뭐 사회주의와 비슷한 것들, 그다음에 너무 권위적이고 폐쇄적으로 집단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이런 것들이 물가를 쇠퇴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한의중을 넘어가서 볼 게 인제 법가죠, 법가. 자, 법가가 상당히 인기가 있죠. 뭐 임용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에도 법가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진라 같은 나라는 법가들 더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범법을 이제 성공을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보통 인제 이 법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법치주의, 술치주의, 세치주의. 어 그래서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강이고, 술치주의 대표적인 사람은 신부래, 세치주의 대표는 그 신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요 세 학파를 이제 합쳐 놓은 사람이 한비자죠. 법술예. 그래서 이걸 집대성하고 체계화시켰다. 아 그래서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법과의 어떤 통합된 사무소 한비자, 이렇게 나왔고. 자, 법과는 육아와 달리 그 뭐냐면 분연제적 질서를 뭐냐면 추구하죠. 이에 반해서 육아는 인제 이 법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 주공이 만들었던 범건제적 질서를 추구하고요. 자, 그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법과 사상은 전국 중기 실제 정치 경험의 토대로 형성되었는데,
신분의 수치 이론, 신치, 신치라고 있기도 하고 이걸 신도라고 있거든요. 이걸 도를. 예. 그래서 그게 좀 그래요. 똑같이 있네. 신치 또는 여기 신도 이렇게 이제 읽어요. 자, 신도의 세치 이론, 상황의 법치 이론을 토대로 전국만의 한비자유에서 종합되었다. 자, 그래서 법가의 출발점은 인간성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이죠. 성악성이죠. 그래서 불신인데 기존 귀족 사회를 일수하고 그래서 엄격한 관료를 통제하면서 철저하게 세민을 지배하면서 군주권의 절대화를 통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 확립하는 게 최종 목표였다. 이 범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한비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사 같은 사람은 순자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물론 전해진 내용이요. 순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강조했잖아요. 예. 규범성 있고 강제적이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범을 예를 강조했는데 요 제자였던 한비자와 이사는 법을 강조. 이걸 명문화시켜서 법과도 이렇게 좀 더 승화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한비자하고 이사는 같은 동문이에요. 근데 서로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았죠. 이게 서로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말은 잘 못해요. 어눌하다고요, 말은. 근데 글은 되게 잘 썼다고 그래요. 이론적이고.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진시황이 한비자를 얻기 위해서 한나라를 공격해서 한비자를 데려서 이렇게 그 법과 정책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정책에 이사가 인제 자기 동문이었던 한비자가 오니까 얘를 시기해서 결국에 얘를 누명을 씌워 가지고 결국 한비자가 자살을 하게 되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한번 계속 읽어 볼게요. 자, 그들은 인간을 본질적 이기적인 존재로 봤으며 도덕적인 자기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직 권위와 형벌에 의한 복종의 강제만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초라 생각했다. 이에 따라서 철저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법치를 위해서 만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성문법 제정을 심혈을 기울였다. 자, 군주와 신하의 관계도 도덕적인 관계가 아니라 권력 지위에 의한 역학관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군주가 반드시 현자할 필요가 없으며 그 어떤 명분에서 군주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군주가 그 뭐냐면 꼭 혁명할 필요 없다는 거야. 군주는 멍청한 사람 세워놔도 법과 제도가 확실하면 뭐냐면 나를 통치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신도의 세치이론인데 이 논리는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켜 하는데 중요했다. 세치주의는 여기 간단하게 뭐 적혀 있는데 세치주의라는 건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 군주의 권위를 통해서 통치를 한다. 그 논리야.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 논리는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뭐냐면 그 어떤 군주의 권위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하는 거고 개인적인 도덕이란 개인적인 어떤 것들은 이제 적용하는 데 있다. 그래 갖고 그 왜 정치에 도덕을 끌어들여서 하냐. 오히려 그 도덕을 배제하고 그 군주의 어떤 권위를 통해서 제도 권위를 통해 통치를 한다. 뭐 이런 논리야. 자, 그 마키아벨리즘하고 좀 비슷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나 권력의 정당성이나 합리적 근거를 논의로 하고 군주의 지위 자체를 절대성 권위를 부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군주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있는 신민의 도전에 직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무조건 위험해서 군주라는 위험을 빌려서 까라면 까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인제 뭐냐면 그 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바로 법치와 수치다. 자, 법이라는 건 강력한 그 법을 통해 신상 필법을 명확히 하는 거죠. 술치라는 것은 그 뭐냐면 그 신하들을 대상한 건데 신하들에게 이 건물 순서를 써 갖고 그들을 이제 이간질시키고 자기 말 잘 듣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술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잠깐만요. 아 그래서 이제 수의라는 것은 관료에게 엄격한 구정된 임무를 부여한 후 그 수행 여부를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엄격한 신상 필표를 하는 거죠.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네. 네,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갈렸어. 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인제 그 뭐냐면 있고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거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관리들을 인제 엄격한 규정에 임무를 부여한 다음에 수행 여부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신상필법으로 이제 하는 거야. 예. 제가 법치주의하고 헷갈렸어. 그게 술치주의고요. 그래서 이 경우 행위의 동기보다는 결과가 중시하는 것을 당연하며 좋은 결과 할지라도
관력 고유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면 처벌돼야 된다. 예. 그래서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아무리 좋은 결과여도 뭐냐면 정해진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해 갖고 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 수위라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엄격히 규정돼 있죠. 그걸 어떻게 절차에 따라 수행하느냐 그걸 상당히 강조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논리는 이후 중국 관료제의 기본 원리가 됐고 관료제 발달에 꼭 공헌했다. 그래서 이 관료제안에서는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하고 해야지 그걸 결과를 통해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받아 판단해야지 개인이 효율적인 생각에다가 규정과 규정 이런 걸 무시해 버리고 자기 멋대로 했고 그 멋대로 결과가 좋은 결과여도 결국 처벌 대상이 되잖아요. 예. 뭐 학교에서도 그렇죠. 예. 원칙대로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가 멋대로 했다가 좋은 결과 나와도 결국에는 처벌받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결국 수치라는 건 관료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신하가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이제 뭐냐면 그 군주의 수족이 될 걸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데 관료제의 문제점이 복지부동이죠. 예 시킨 거 아니면 안 하잖아. 자 하여튼 모든 최종적인 거는 군주의 독단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며 특히 상벌권은 군주 고유의 권한을 강조했다. 자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료 질서보다는 군주의 자의적 권위에 개별적으로 복종한 관료를 만드는 데 주력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 술취는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관료예요, 관료. 예. 근데 이에 반해 법치는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이죠. 여기 백성이라는 건 관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요. 자 법가에 의하면 법이란 이기적인 인간이 서로 갈등하고 무질서한 사회의 일종한 행동의 표준과 시비의 기준이며 이는 군주가 마련한 강제 구조입니다. 따라서 법은 공개되어 모든 백성들이 숙지되어야 하며 지위와 신분의 고하에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시대의 객관적인 시대 변화에 따라 절차에 개정된다. 그래서 일단 정해진 법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유용성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예. 자, 이 점에서 법가가 정치에서 객관적 기준, 법 앞에서 평등, 시대에 따른 제도의 변화에 따른 그래서 시변과 범법의 논리를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그 어떤 표준적인 역할을 해서 모든 사람이 적용되지만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유용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범법의 논리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부터가 인제 법과의 문제점이죠. 법과의 문제점. 자 법 제정의 주체는 법을 초월한 군주이며 백성은 법에 대한 호호는 물론 의사 표시는 금지된 채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존재로 상정됐다. 그 결과 인제 군주의 획일적인 통치를 강제한 것이요. 이를 철저히 지키는 걸 우민정치과 사상적 통일을 주장했다. 우민정치는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사상을 하나 통합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됐다. 자 비판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법 위의 모든 지식은 철저하게 타협됐고 백성은 국가가 요구하는 생산과 번역에 전념해야 된다. 자 이런 법과 논리는 당시 군주에게 큰 환영을 받았으며 진시황과 이사회와 전국 통일에 의해 그 효율성이 입증됐다. 반면 군주공 권력과 법의 합리적 근원을 제시하지 못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이 있는데 법에 대한 근거나 이런 합리성을 제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법의 근거에 대한 합리성을 제시할 때 정당성을 밝힐 때 뭘 기반으로 하죠? 법 위의 법인 헌법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 그 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해 주잖아요. 자 근데 그런 헌법 같은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헌법. 그냥 군주의 권력과 법의 합리적 그러니까 군주가 법을 실시하면 법에도 많은 대로 까면 까는 식이지 법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합리성과 근거가 합리적 근거와 정당성 자체가 없다는 거야. 예. 군주의 권한과 법의 합리적 근원을 제시하지 못했다. 헌법 같은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법만 제시하고 군주의 권력이 세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전국말과 한초에 도가사단 도를 채용했죠. 그래서 이제 법을 근거로 한 것을 이제 도다. 그래서 도를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들었고 이 도가 일종의 법의 정당성을 보여 주면서 헌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걸 했는데 자 도가사상의 도의 개념처럼 항로술이 등장하여 법과 도가가 결합됐다.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그 종전의 도가 사상과 그다음에 그 뭐냐면 법가 사상이 서로 결합돼서 그 뭐냐면 아니 도의 개념을 채운 항로술이 등장해서 이게 법가와 도가를 결합시키는 요소가 됐다는 거죠. 예. 그 항로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데 황제와 노제의 가르침했던 통치 철학을 의미하고요. 한나라 건국 초부터 무제 초년까지 약 60년 동안 했던 무의치지를 지향하는 통치 이념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소와 조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그 노장 사상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 신앙을 결합시킨 게 항로수이고 한초의 정치 사상이었어요, 유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항로술에다 또 뭐가 플러스 되냐면 도가가 결합됐는데 도가가 결합됐던 이유가 뭐냐면 도가 안에는 군주의 권력과 법의 합리적 근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도가가 이걸 항로술을 채용한 거죠. 예. 아 잠깐만 말 좀 법가가 말 잡는데 법가가 결합됐는데 법가가 그 당시 다시 얘기할게요. 자 법가가 이거 뭐야. 법과가 결합됐는데 법과는 아까처럼 이제 군주의 권력과 법의 합리적 근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 같은 역할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근원을 제시한 것을 도에서 찾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 이 법과가 항로수가 결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로수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나라 초기 때 문경치지에 기반이 됐던 설이 정치 이론이 항로수였죠. 그리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이 항로수에다 도가나 그 뭐냐 도의 그 도가의 항로수의 도를 끌어다가 법과의 어떤 그 뭐야 군주의 권력과 법의 합리적 근원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그 신동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법과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부국강병을 세창한 법가사상고죠. 자, 법가사상은 춘추 전국시대의 전환기적 사회 변화에 가장 부합한 사상이다. 그리고 이를 실시할 경우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국의 군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자, 춘추 전국시대의 법가사상이 발전된 지역은 주로 제나라, 한위주 같은 삼진 지역이다. 중원 지역이죠. 그래서 제나라에서 발전한 법가사상은 주로 경제적 발전에 위한 부국 체계 목표를 둔 데 반해서 한위주에서는 법가사상의 중앙집권 네 왕권 강화, 강경 정책을 이제 초점을 범법 사상에 초점을 맞춘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사상을 그 뭐냐 철저하게 비판하는 점이 특색이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이 제나라에서 인제 그 법과 정책의 대표적인 게 여기 뭐 간중과 안영의 인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보면 경제적인 측면이 되게 강조돼 있어요, 요 부분은요. 그래서 한의중의 어떤 중앙 집권 왕권 강화, 강경 정책, 범법 사상하고 좀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나라의 법학파의 정치 사상은 그 중심에 경제에 있다. 자, 간자에 보면 군주는 간자라는 건 간중이 저술한 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후대에 이제 뭐냐면 그 가탁탱증 많아요. 법가주의자들이 간중의 이름을 빌려갖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펼친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하여튼 보면 간자에 보면 군주는 백성을 위해 경제적 부강을 추구해야 된다. 자, 이를 위해서는 중농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또한 검약한 생활과 물품의 원활한 수송으로 군픽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성의 도덕심도 경제 바탕을 두므로 의식을 만족해 예의를 차린다고 했다. 요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소리죠? 공자가 하는 소리잖아. 공자 맹자가. 그래서 요 공자 맹자 사상에도 경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도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예.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인제 한의종 같은 건 범법을 중심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자 전국시대에 들어와서 위나라에 먼저 범법을 시행한 우리나라에서 먼저 범법을 시행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법가주의는 삼진에 맞는 것은 삼국이 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삼진의 법가 사상은 사파로 나누었는데 법치주의, 술치주의, 세치주의 이걸 한비자가 이제 집대성했죠. 법치주의를 내세웠던 사람이 이한과 상황인데 이들은 그 법치주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본을 삼고 엄한 형벌과 큰 상을 수단으로 하여 엄격히 백성들에게 인제 뭐냐면 이제 통제하고 군권을 이제 강화시켜 부국강병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는 위나라 문호를 섬겨서 범법을 추진했고 상은 진나라 호공을 도와서
2 차에 걸쳐서 개혁을 당해서 진의 통일적 기반을 마련했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는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한의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세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또 변화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또 범법의 바탕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 술제주의는 여기는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신하들 대상한 거야. 그러니까 건물수술을 이용해서 일종의 통치 기술인데, 신하들 통솔하고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고요. 상과 벼를 해서 일벌백계를 하고 신임금을 두려워하게 여기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겠다. 자, 이게서 인제 앞에서 관료제 발달하고 연결돼 있죠. 음. 그래서 규범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규범에 벗어나서 일을 해서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관료들의 소극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동이라는 어떤 어 태도를 취하게 되게 되잖아요. 자, 하여튼 이를 제청한 사람은 신부대이며, 그는 한나라의 재상이 발탁되어 한나라 아니 한나라의 재상이 발달되어 한나라 발전에 큰 공을 남겼다. 자, 세치주의를 내세운 대표적인 자는 조나라 출신 신도죠. 예. 그래서 인제 신도인데, 신도는 군주의 절대적 세력이 곧 군주의 권리의 원천임을 강조했고, 신하가 군주에 복종한 것은 군주의 세력이지 군주의 덕행이나 재능이 아니다. 그래서 인제 뭐냐면 도덕을 분리시켰죠. 정치하고 도덕을. 도덕은 이런 덕행이나 재능에서 인제 어 군주의 권위가 나온 게 아니라 군주의 위세인 세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군주가 아무리 무능해도 뭐냐면 그 군주의 권력을 통해서 무조건 찍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좌하는 인제 관료들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예. 자, 그래서 인제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켰다라는 것이 앞에 인제 그 옆에 한의중 관련된 옆에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 옆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국시대의 이상과 같은 법가주의 사상을 종합하고 이를 사상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한비자다. 한비자는 한나라의 공자로서 진시황 때 재상이 된 이상께 순자의 제자로서 성악성을 가지고 세상에 기반을 삼았다. 한비자는 육아의 덕치주의와 예규주의를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자, 법치의 기본은 엄영주의와 철저한 신상필파의 원칙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국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강한 나라이고,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강한 군대가 필요하며 부국을 위한 농업 생산의 발전을 내세워 상업과 공업을 만업이라고 억압했다. 한비자는 법치의 운영 방법에서 술치와 세치를 함께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즉,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관리를 부리기 위해서는 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과 술 그리고 세는 제왕이 낫을 다스린 기본이야겠다. 그래서 이 법술세를 통합시킨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한비자의 사상은 진시황제가 격천했고, 시황제는 그 업계에서 한비자를 무력으로 한나라를 무력으로 핍박해 한비자를 진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 진해온 한비자는 말 더듬이었고, 진시황과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문인 이사의 무고로 옥을 갇혀 자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 한비자가 글을 되게 잘 썼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비자라는 책을 남겼죠. 그래서 보면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은 글을 좀 못 쓰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예. 꼭 그러니까 말과 글을 다 동시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 약간 뇌구조가 좀 다르나 봐, 뇌구조가.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다시 넘어가서 한의중을 볼게요. 도가의 무의 정치 볼게요. 도가는 인제 예전에 노장 사상 관련돼서 이제 노자의 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국가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이 노장 사상은 나중에 뒤에 항로술하고 연결돼 있죠. 예. 자, 볼게요. 자, 도가는 공자와 거의 동시대의 인물인 노자에 의해서 창시되었다. 자, 이 노자의 이름을 좀 알 필요 있어. 이 노자는 그냥 성인들에게 붙여준 그 칭호고, 원래 이 노자의 이름은 뭐냐면 이이죠. 이. 아, 이. 이걸 왜 이름을 알아야 되냐면 이 농소 이씨 출신이야. 나중에 당나라 하셨던 사람도 농소 이씨 출신 이원이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 도교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 이유가 자기 친족이 세운 그 어, 사, 종교다. 이렇게 해서 되게 높게 평가한 거예요. 물론 도교는 노자가 만든 종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장 사상이 바탕이 됐던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현 입장일 때는 당나라 왕실 입장일 때는 자기 선조들이 만든 이제 종교이기 때문에 그 우대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는 그 정책에 보면 불교보다 도교를 더 중시했어요, 왕실에서. 한때는 이제 당나라 무중 때
도교에서 불교 탄압다는 사건도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름 정도는 기억을 좀 해 주세요. 당나라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예. 자, 노자에 의해서 창시되어 전국말 장자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알려져 있다. 자, 그러나 이 사상 체계는 전국 중기 이후에 형성됐고 노자도 전국말 사상이 농후하게 보인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노자가 그 뭐냐면 어 그 춘추 말기 때 뭐 전국 중기 이렇게 인제 보는 학자도 있는데 내용들 보면 춘추 전국 후기 때의 사상이라고 보는 학자도 많아요. 막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넘어가고 자 노자의 대표적인 그 책이 도덕경이라고 있죠. 도덕경. 이것도 좀 외워 두세요. 예. 자 도가는 개인의 본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한 양생술과 현실생활에서 자신을 보호한 처세술, 인생철학, 군주의 지배술 같은 상호 복합적인 그런 어 여기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 천체의 사상은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우주 만물의 생성 근원인 도를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사상적으로 큰 공헌했고 그 무궁한 생성 번화 운동 법칙에 대한 탐구와 역사의 논리를 발전시킨 게 주목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도가 사상을 보면 되게 뭐냐면 힘들어.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제 잠깐 이 도가 사상을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뭐 그런 뜻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도가 사상을 이제 좀 보면 자 보면 자 이 노자가 쓴 책이 이제 도덕경이거든요. 네, 도덕경. 그래서 이 노자는 이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뭐라고 봤냐면 이 감각적 편견. 이 감각적 편견은 언어를 통해서 이제 하죠. 이 언어라는 건 세상을 소통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잘못하면 세상을 왜곡시키죠. 편견을 낳고 선입견을 낳게 되잖아요. 자 이런 거와 그다음 인위적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없애고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무의자연과 상성약수인데 무의자연한 건 뭐냐면 이 도라는 거, 이 도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뭐냐면 표현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뿐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거는 금이 의미가 없어. 어,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든 간에 토는 그가 그 도 스스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이게 무의자연이에요. 예.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도가 스스로 하도 내버려둬라. 수도 자체 그런 연자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상성약수는 마치 물처럼 행동해라라는 거야. 예. 물이 흐르는 거 보면 어떤 이제 그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닥치면 또 부닥치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걸 통해서 뭔가 물을 조절할 필요 없이 댐을 만들고 저수지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은 그대로 놔두면 그냥 지가 알아서 이게 뭐냐면 도대 부닥치면 도대 부닥치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등등 해 갖고 한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물처럼 도도 마찬가지야. 도도 인위적인 어떤 장벽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도를 규정하고는 그냥 물처럼 냅두면 도가 알아서 그냥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켜가고 저쪽 가고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상승약수군요. 그래서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물같이 하는 것이 도와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좀 비교해 보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검을 뜻하고 물은 다투지 않죠. 부쟁이고 물은 깨끗하죠. 청정이죠. 그다음 물은 가욕이 없죠. 욕심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의 근원이다. 물하고 도를 비교해 봤다. 비교해서 이제 설명했다는 게 설명했는데 이게 상성약수다.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것들이 도교의 주 내용이에요. 노자 사상에. 그러니까 인위적인 지식을 언어를 통해서 만든 인위적 지식을 버리고 무지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의 형태도 소국가민을 주장했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국가가 동네 국가여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그 닭이 울면 그 닭이 들릴 만큼 닭의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의 국가면 된다. 아주 조그만 동네 국가를 주장했다. 그래서 백성을 적게 하고 가민 그 국가를 적게 하고 백성을 작게 작은 백성을 통치하는 소국가민 작은 정부 작은 국민을 내세운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커질수록 온갖 법치와 통치 제도가 만들어지고 세금들이 많아지니까 그 뭐냐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속감이 제일 이상적인 것이 제일 좋다. 작은 정부 작은 국민이 좋다. 그래서 그래야지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고
백성 세금도 적게 되고 백성도 좋은 거, 지배층도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게 소호감인데, 요 소호감인 국가상은 그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예,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인제 그 다음 장 뭐 도가와 관련된 도덕경 관련된 내용이요. 예.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도 유명한 거죠. 도는 도이지만 항상 같은 도가 아니며 이름은 또한 언제나 같은 이름이다.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도라고 명명하는 순간 그 도는 아니고 어떤 것을 이 명명하는 순간 그건 아니다. 본질과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명명한 그 내용들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근데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 철학적 내용이니까 예 건너뛰고요.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또. 자, 마지막 단락 부터 보자. 자, 도가에 따르면 만물은 경험적 감각 세계로부터 초월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혼돈 세계 상태의 도에서 생성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 만드는 경험적 감각성을 만든 언어를 통해서 규명된 것이 도가 아니라는 거죠. 도는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는 그 스스로 뭐냐면 움직인다는 거야. 자, 생선 후 각각의 자기 본성을 얻어 그것을 자기 보존에 유지하는데 그 본성을 얻은 후에 다시 일체 형태를 얻으면서 비로소 사물이 되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건너뛸게요. 자, 이것이 무에서 유로 생성되어 되는 원리며 이유가 다시 운동 변화에 의해서 근원인 무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주 만물은 생멸 변화의 과정이다. 뭐 우리가 여기까지 다 뭐 철저히 이해할 필요 없고 그 뒤에 요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상의 설명을 저도 못 해 드려요. 저도 잘 모르니까. 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도가사상 잘 설명하신 분도 있어.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물의 생성이 의식적인 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도의 무의식적인 자기 운동의 결과이다. 그래서 인제 도를 이제 뭐에 빗댔죠? 물에 빗댔죠. 상상약수. 그래서 상상약수처럼 뭐냐면 그 물의 흐름처럼 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흐른 거지 인위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도의 무의자연이다 자연원이다. 그래서 인제 무의자연, 무의라는 거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규정되는 게 아니라 도는 그 자체로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뿐이다. 이게 무의자연이야.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윤리 시간 때 잘못 배운 게 뭐냐면 무의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인위적인 걸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유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 도덕적인 어떤 도라는 것은 뭐냐 규정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뿐이다라는 게 무의자연이에요. 예. 따라서 인간도 일체의 욕망과 지혜를 버리고 무의의 원리에 따라 체득하고 실천하면서 본성인 자연을 보호하고 존재의 근원인 도와 합의해야 된다. 자, 본성이 이렇게 자연인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수수와 자자 그다음 연자 도를 보호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생각할 네이처의 의미의 인공적인 그 자연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자, 이 논리를 도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비판을 기울였다. 즉 유가 강조한 도덕과 법과 강조한 법을 위한 일체 인위적인 제도와 문명은 인간의 본성인 도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를 비판한 한편 자아 학중에서 자유방임을 주장한 장자의 재물론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재물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것도 이제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듣죠? 자, 재물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차별적인 지식을 버리고, 자, 차별적인 지식이란 건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형성이 되고 뭔가 이걸 통해서 인위적인 것들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고 법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야. 자연평등의 원리. 자연평등이라는 것은 도가 스스로 그렇게 함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거 언어로 규정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는 아까쯤에 약수처럼 물같이 흐르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도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적용된 거죠. 그 만물일치가 동일하게 적용. 사람도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고 사람과 동물도 동일하게 적용돼. 이 도의 원리는. 그러면은 어떤 논리까지 발전되냐면 호접지몽이라든지 그런 논리까지 되죠. 호접지몽이란 뭐냐면 그 장자가 어느 날 이제 잠을 잤어. 잠을 잤는데 자기가 나비가 된 거야. 그 나비가 돼서 허걸 달았어. 그래서 잠을 깼어. 근데 이 잠을 깨고 나니까 내 인간인지 내가 나비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겠다는 거야. 이게 호적지몽인데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비거나 꿈속의 나비거나 지금 살아있을 때 인간이잖아. 그렇지만 인간이나 나비나 똑같은 뭐냐면 그냥 자연의 어떤 그 도의 원리에 따라서 인제 생활하는 그 존재에 불과한 거고 서로 평등한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 나비가 될 수 있고 나비가 인간이 될 수 있어. 왜? 같은 도를 공유하고 있고 같은 그 원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만물일체 사상이 나와 있는 거고 이게 꿈에서 나오는 이제 호족지몽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족지몽이 유명한 거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사상들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점에서 도가는 문명의 폐단과 전제 권력을 비판하고 자아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철학과 자연주의적 서양을 보였으며 이렇게 했고, 자, 여기 자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공의 반대. 자연이란 건 도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를 통해 규정지지 않고 인간의 언어를 통해 규정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편 가치 판단에 있어 상대성을 강조하는 역설의 논리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인제 도가는 자아의 충보다 현실상의 구체의 목적 달성에도 관심을 가졌다. 자, 노자는 무의를 통한 지배를 강조했다. 무의란 도의 원리에 따라 일체 인위적인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통치 형태다. 그래서 도가 도와 같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고 하는 통치를 그 무의의 통치라고 봤죠. 자, 무의를 일반 백성들에 적용시킬 때 자유주의 상실을 가져한 사실을 강조한 나머지 백성들을 우민화시킬 번일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도의 원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나 목적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러면 백성들도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나 목적을 알고 나름대로 이제 뭐 국가에 협조하든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일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계획이나 목적도 없고 그냥 맹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우민화 정책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점에서 노자가 제시한 이상사회는 소극감이라고 작은 과 이상은 비교의 대상마저 없애버린 폐쇄적 원시 공동체 논리로 전환할 수 있다. 도가는 이상적인 도덕 정치와 정당한 폭력 정치를 부정했지만 도의 체험적인 군주의 고대 우민 정치를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도의 체험 군주가 것은 군주가 도이고 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백성들 입장에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뭐 계획이나 의도나 이런 것도 알 필요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백성들이 우민한 상태에서 인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민 정치로 발전했다. 자, 이 점에서 훗날 법과 결합한 학문술로 나갈 수 있는 논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학문술 자체가 도가가 없는 어떤 군주의 어떤 권위나 법의 권위를 제공해 주죠. 이 도라는 걸 통해서. 예. 그래서 이 도를 통해서 제공해 주면서 헌법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군주의 노장 사상의 어떤 군주관에서 비롯됐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 선만 아니면 그냥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도. 근데 굳이 저희가 윤리나 뭐 법, 철학 이런 것들 전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만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명가와 병가를 볼게요. 자, 여기가 아니라 이제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읽었으니까 여기 어 교과사상을 관련된 내용을 읽을게요. 예. 본게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141 페이지 펴 보세요. 자, 도가는 유가와 함께 중국 사상의 이대 조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서로 상반된 점이 많다. 특히 도가가 창시했다는 노자는 춘추 시대의 어지러운 쇠퇴가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여 무의자연주의를 내걸고 현실을 외면한 은둔과 도피의 철학을 제시했다. 도가 사상은 유교의 인위적인 도덕 윤리를 신랄히 비판하고 전제군주의 절대권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저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자, 도가 사상의 관심은 자연의 도리에, 도리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도덕 독립성을 옹호하고 있다. 자, 노자의 도가 사상은 전국시 장자에 의해서 발전됐다. 장자는 송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주의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물을 상대적으로 주장하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상대주의 논리가 나왔다고 했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호족지몽. 그래서 그 나비하고 이렇게 사람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결국에는 나비와 사람은 동일하다. 그래서 만물일체론을 주장한 거잖아요. 자, 장자는 재미있는 우화를 구사하면서 진리의 상대성을 논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런데 제자백과 사상 가운데 도가마는 현실성을 부정하고 자연주의 특색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상과 그 성향이 판이하다. 요때 자연주의라는 것은 수소 자자 그다음 열자 도의 그 내용이죠. 네, 자연은 도가 그렇게 스스로 그냥 움직인다. 언어나 이런 이런 것들 통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요. 네, 요게 이제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물처럼 움직이는 것이 도의 물처럼 움직이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이 때문에 도가 사상은 본래 중국 사상이 아니라 인도의 요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도가의 주장은 인간의 어떤 생활을 자연에 순응시키려는 자연관과 만물의 생성에 대한 숭배, 자연과 인간의 중재로서 군주의 역할 등에 관해서 초기 중국인의 관심이 철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군주의 역할을 이제 뭐라고 규정했죠? 도의 체험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항로수에서 이런 통해서 그 법가의 어떤 그 군주의 권위를 또 원천을 제공했죠. 도의 체험자로서 그 법가에서 군주의 위상의 어떤 원천, 헌법 같은 것들을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연철학에서 음행오행설을 볼게요. 음양강과 원래 음양오행은 음양하고 오행이 따로 있었죠. 음양은 이제 이 세계를 음과 양으로 이제 나누는 거, 이원적으로 나누는 거고요. 오행은 이제 5개의 어떤 순서대로 뭐 목, 금, 하, 수, 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음행설과 음양설과 오행설이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음양과 오행설이 같이 이제 붙여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합이 되죠. 그래서 음양 오행 사상이 나타나게 되죠. 내용을 볼게요. 자, 중국 최초의 자연철학은 주역에 나타나 있는 음양사상에서 비롯될 것이다. 성과 악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인도 사상이나 고대 지중해 세계와 달리 중국의 자연과는 음과 양의 이온을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남자와 여자, 낮과 밤, 해와 달, 여름과 가을 등에서 교모의 일을 부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뭐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피상적인 음양의 논리는 이 합리적인 자연과학적 탐구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중국이도 자연 형성에 대한 객관적 진리 탐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은양계의 또 다른 기초 개념은 자연 형성 오행인데 오행의 다양한 배합 속에 연속적인 순환, 상극설과 상행설 같은 것들 발전시켰다.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삼국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죽이는 거죠. 예, 예를 들어 갖고 하독은 그러니까 수독은 하독한테 저기 수독이 하독을 죽이잖아요. 그 물이 불이 나면 그 물을 부으면 이제 죽일 수 있는 거잖아. 예. 이런 것도 있고 하는 인제 뭐냐면 금을 녹일 수 있고 이런 식의 인제 상생설 서로 보조해 주는 거야.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인제 뭐 각기 다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토독은 그 수독이 이제 물을 두면 토독이 그 땅의 지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제 이게 상생서야. 상극은 서로를 이제 잡아먹는 거고 상생서는 서로를 보조해 주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인제 개인의 어떤 그 인간 운명뿐만 아니라 왕조 교체에도 설명하죠. 이런 것들이 인제 연결되는데 이건 나중에 인제 학문적 할 때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오행설을 주장한 사람은 기원전 4세기 제나나 그 학자 추현이었다. 그는 오행설을 가지고 재앙의 운명을 가늠하고 그에서 왕조교체 원리와 인간의 기둥 화봉을 설명하였다. 자, 음행설과 오행설은 각각 별도로 시작됐으나 한 대부터 합쳐져 음양 오행설로 발전됐다. 그야 이 사상은 중국은 물론이고 동양인의 자연관을 고정시켜 합리의 사고를 말살시키고 모든 자연성 인간 운명을 자연성과 인간 운명, 음양과 오행을 순환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도천 사상이나 그다음에 예언 사상이죠. 육갑, 사주, 뭐 궁합 등 모두 음양오행서에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인제 그 유교에도 영향을 주죠. 참이설에도 음양오행설이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 이기주의를 주장한 양자를 볼게요.
양자는 윤리교과서에 있더라고, 이 사람이요. 자, 양자의 사상 속에는 묵자와 맹자를 비난하고 있고 맹자 또한 그의 이기론을 배척했다. 양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해도 결국 이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극단적 이기를 주장했다. 자, 이때 이제 양자의 그 주요 내용은 공동체와 예전에 전체를 강조했잖아. 근데 이때는 이 양자는 그걸 반대하고 개인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주의의 어떤 호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하지만 이건 개인주의다. 공동체와 전체의 어떤 것을 강조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배격하고 개인의 어떤 자아를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양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양주는 이와 같이 극단적 이기주의를 내세운 것은 육아의 인이나 예나 의학, 국가의 겸해성 같이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 비인간적 주장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자기들 충실해야만 비로소 외부부터 유혹을 빠지지 않는다고 봤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공동체도 이제 보단 개인을 강조하는 거고 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또 육아나 이런 묵가처럼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 것에 대한 반대 이론에서 양자가 주장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양자의 지지자도 자해자와 첨화가 있다. 이들은 특히 인간의 생명의 존엄을 강조하면서 생명 자체를 충실하게 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양자의 이기주의는 묵과의 겸해사상을 더불어 육아, 특히 맹자학파로서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개변학파의 명가와 강경주의의 병가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자백과사상 가운데 우주 만물과 인간 문제에 대한 강건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학파가 있는 반면에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학파도 있죠. 그 가운데 논리를 구사한 명가, 아, 논리학이죠. 군사 문제를 다루는 병가, 그리고 외교수를 내세운 종행가인데 종행가는 이제 합종영행으로 이제 유명하죠. 이 종행가가 뒤에 있나? 음. 이거는 좀 설명할게요. 여기는 없다 보니까. 자, 그 당시 이제 전국시대 말기 때 진나라가 이제 강대해지니까 나머지 이제 육국도 있죠. 육국들이 이 진나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막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소진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소진이라는 사람은 이제 뭘 주장하냐면 육국이 힘을 합쳐서 진나라와 대응을 해야 된다. 아, 당연한 거죠, 이건. 이건 합종론이라고요, 합종론. 그래서 강한 진나라 대입에 의해서는 육국이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대항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바에서 장이는 소진의 친구인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 갖고 이 장이 같은 경우에 진나라에 이제 가 갖고 우리가 이제 하려면 요걸 끊어 놔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 갖고 개별적인 국가한테 가 가지고 진나라가 강하니까 진나라하고 그냥 친하자. 친하게 지내고 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진과 1:1 동맹을 맺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연행론이죠. 그래서 합종 연행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인제 이 장이와 진해가 소진같이 전국 시대의 외교가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행의 행자와 합종의 종자를 따서 종행가라고 해요. 종행가. 예. 그래서 합종 연행이라는 말에서 이 종행가가 나와요. 자, 명가를 볼게요. 명가는 인제 심오한 이제 사상을 주제로 하지 않으면서 논리 주장형 언어와 사물의 개념과 사실을 중요시 여겼다. 본래 중국어 언어는 단어가 한 단어가 끊어진 고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형의 변화가 없고 문법적 기능은 오직 문장 속에 놓여진 단어의 위치, 어순에 의해서 결정됐다. 그래서 중국어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어 목적어 목적어나 주어가 왔다 갔다 해. 그리고 품사의 어떤 쓰임도 용어의 쓰임도 왔다 갔다 하고 영어처럼 체계적이지 못해요. 문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이게 엄밀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잘 하지 못하죠. 근데 이 전국 시대에는 사회적 격언과 특히 국가 간의 외교, 제자백과 사상 논쟁이 격화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것들이 되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인제 이런 무질서한 어순을 갖고 있는 이 중국어를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명가야. 이 명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문과에서 인제 건너져 온 떨어져 나온 학파예요. 그래서 명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해시와 공승용이 될 수 있다. 해시는 장자와 같이 송나 출신이고 재능이 인정되어 위나라 회왕의 재상이 되었으나
후에는 초나에 추방되기도 했다. 그의 정치적인 어떤 주장은 전쟁에 반대한 평화주의적 경향이 강했으며 아까 처음에 했지만 비공사상은 그 묵과와 연결돼 있죠. 묵과 사상하고 연결돼 있죠. 그는 묵과 계통의 사상가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해시의 논제는 장자 천하편에 소개되어 소위 영물십사라는 게 있다. 즉 모든 사물은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고 오직 인간의 주관성에 의해 진리가 결정된다는 거다. 예를 들어 하늘과 땅은 같은 높이에 있고 산과 연못도 같은 높이가 있고 큰 주류의 개념과 에서 파악하면 모든 형상은 같은 거나 작은 종의 개념에서 볼 때는 각기 다른 거다. 이게 뭐냐. 자, 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인제 동물이라는 큰 개념 속에서 보면 뭐 인간이라든지 개라든지 뭐 이게 원숭이 다 똑같잖아요. 다 동물의 개념에 속하죠. 근데 동물보다 작은 이제 과의 개념을 보면 그거죠. 개과나 뭐 호모과 뭐 이런 것들 등등 볼 때는 인간은 호모과에 속하고 호모 속에 속하죠. 개는 개과, 개 속에 속하는 거고 늑대과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개는. 그다음에 뭐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게 뭐죠? 유인원과인가? 거기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작게 보면 다 다르다는 거야, 이 소동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만물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똑같으나 동시에 계물 볼 때는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인제 주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형상 속에는 볼 때 작은 종을 볼 때는 각각 다르고 소동이 그렇지만 크게 볼 때는 뭐냐면 또 그 똑같이 볼 수 있다. 이게 영물신사의 주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보면 다음에 "백마가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백마 비말설이라고 인제 유명한데 공송룡이라는 사람이 제시했거든요. 이 백마 비말설은 뭐냐면 자 백마 비말설은 인제 뭐냐면 백마가 말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됐단 말이야. 왜냐면 이런 식의 말은 백마하고 말을 동등하게 여기는 거잖아. 근데 백마는 작은 개념이고 말은 큰 개념이잖아요. 근데 동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아 백마는 말의 일종이다 해야지 맞는 거죠. 이게 이제 백마비마설이야. 그래서 백마는 말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백마란 작은 개념과 말이란 큰 개념을 뭐냐면 동등하게 놓을 수 없고 뭐냐면 말이란 큰 개념을 백마라는 작은 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백마비마설의 주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백마는 작은 개념, 말은 큰 개념. 그러니까 이게 동등한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백마가 말에 소속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제 했던 것이 공소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소령은 조나라 출신 후 각지에 유세를 했고 연나라 소환과 조나라 해무왕에게 그 전쟁을 포기할 것을 역사한 것을 보아 해시와 같은 평화주의자였다. 자 그의 저서인 공송용자에는 의하면 일반적으로 백마는 말이라고 하지만 이건 옳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것은 어 100만은 말의 일종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00만하고 하는 개념은 범위가 좁고 말이라는 하고 범위는 넓기 때문이다. 그래서 좁은 개념과 넓은 개념을 똑같이 놓고 말하는 건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백마 비마나 표현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개변론자의 대표자가 되었다. 자, 그다음 범법의 저자로 알려진 손무는 전설적인 장고 손자라고 하며 그의 책은 손자범법이라고 하죠. 이 책은 전면 전쟁을 분석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정도 그 내용이 훌륭하다. 즉 전쟁이 위한 국가 조직, 지형 판별, 다양한 공격과 방어 전술, 병참 업무, 심리전과 척자 이용 방법 등 전반적인 군사 문제를 세밀하게 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간 처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0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90번이에요. 자, 사학과 이제 문학을 볼게요. 제자백과 사상 이외에도 춘추 전국시대의 학술로는 사학과 문학, 예술이 있다. 먼저 역사에서는 자전과 국어가 있고요. 자전은 자구명이라고 편찬에 전해지나 분명치 않고요. 자전은 이제 춘추 자전이라고 하는 건 춘추에 대해 줄을 붙이면 춘추 자시전이라고 하죠. 자, 자전은 춘추 전국시대 때의 경법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춘추 시대 정치인의 혼란이 새 시대에 여는 가도기를 평가하면서
평가하고 있으며 진보적 역사관을 저술했음을 알 수 있다. 국어도 춘추 전국시대 때의 이제 춘추시대 각국의 역사를 기록한 일종의 지방사다. 주로 인제 귀족의 생활과 여론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밖에도 세본이 있는데 제왕, 제후, 대부의 족족 세계나 거주지를 밝히고 있고요. 후에 이제 사마천의 사계를 편찬할 때 이 세본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 열정과 세가의 원류가 됐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개인 인물사 같은 거. 예. 자, 그다음에 위나라의 역사를 편년체를 기록한 중령 죽서기년도 유명하다. 전국책은 전국시대 각 지방의 유색들, 종행가들 있죠? 책락과 역선을 모아놓은 책으로서 최근에 전환시대 비단에 적어놓은 내용이 출토되어 전국 종행가서도 알려졌다. 그래서 전국시대 그 명칭이 전국책이라는 명칭이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문학과 예술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시가 중에 그 초사가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 초사가. 네. 초사라는 장르가 유명됐고, 그다음에 인제 그 초사의 주요 자자는 구론, 송옥 이런 사람인데, 구론의 이소가 이 초사라는 장르에서 유명한 문학 작품을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 기술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있는데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다만 이제 뒤에 넘어가면 묵가가 있어요, 묵경. 이 묵가 집단은 기술자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묵경에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보면 묵가의 묵경에서는 기하학, 역학, 강학에 대해서 밝히고 있으며 그 내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햇빛으로 불러오는 청동거울과 시간을 재는 기구인 정록, 그 자석을 이용한 제작한 최초의 나침반 지남침 같은 모든 중요한 발명품으로 세계 문화에 큰 공헌을 했다. 그래서 이 지남침 같은 거는 이게 나침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침판 하면 인제 뒤에 그 송대모 4대 박물품 해 갖고 인제 그 나오는 건데, 이미 인제 전국시대부터 쪼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 이렇게 나침반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국시대 때 유명한 의학서적으로서는 항제 내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문, 영추 각 9 권이 포함됐다. 소문은 주로 진맥과 병의 원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영추는 경락과 친구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항제 내경은 중국 의학의 이론적 기초를 완성했으며 현존하는 중국 초기의 의학 문헌이다. 전국시대에 뛰어난 의사로서 편작을 줄 수 있다. 이 사람 되게 유명하죠?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 제나 출신이다. 그는 보고 듣고 묻고 직맥하는 네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내과를 비롯해서 인체 각 부분에 정통하였다. 그는 의서 그는 의술이 매우 뛰어나 기사행 회상시키는 일이 많고 많은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고 하였다고 한다. 후에 진나라의 태의정인 이일의 질투를 받아 암살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그 춘추 전국시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제 그다음 진나라 진시황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